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한미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오면서 현재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반도체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도대체 삼성전자는 왜 8만 원대를 계속해서 내주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특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대형주들이 너무 힘든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8만 원 내줬다, 뺏었다, 내줬다, 뺏었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눈에 띄는 게 인텔의 뉴스도 나왔고 또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 뭐 오스틴 공장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삼성전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 뭐 한 주마다 한 번씩 이슈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만큼이나 답답한 주가를 보이고 있어서 보시는데 좀 더 더워지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난 삼성전자의 동향을 보게 되면 1월 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대감을 한층 높였을 뿐, 네. 좀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올해 실적 대비해서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좀 다 같이 좀 비싸다는 그런 감을 안고 있는 상황들인데 올해 선행 PER,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ER로 보게 되면 14배, 13배 정도쯤 되는 상황들인데 솔직히 이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과 실적 이익 국면들이 이어졌었을 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위치가 아니겠느냐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상황들이 큰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은 괜찮다. 근데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이 서버용 관련된 메모리 업황들이 서버용 디램 쪽이 하반기에 계속 좋아져서 지금 잘못하게 되면 내년에 초가 보릿고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살짝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TSMC 실적 발표를 하면서 TSMC에 대한 여러 가지 재조명을 많이 받았던 모습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라고 하는데 이 비메모리 투자에 대한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해서 TSMC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느냐. 뭐 2030년도 가면은 TSMC를 제친다고 얘기를 했었죠.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이제 부담감들도 같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가 워낙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갖고 있고 여기서 더 투자를 한다면 격차를 더 벌리지 않겠느냐. 삼성전자가 생각했던 목표만큼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에는 인텔의 글로벌이 파운드리 그 인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직 네. 확정된 건 아니죠. 인수를 할 것이다인 거죠. 네, 글로벌 파운드리에서는 부인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오퍼도 안 왔다. 뭐 관심 없다. 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텔은 계속 구애를 보이죠. 네, 그런 쪽에서 솔직히 만약에 삼성전자가 마음만 먹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를 인수하는데 더 적극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인텔은 지금 CPU 제조사 입장 쪽에서 새롭게 이 파운드리 쪽에 진입하기 위해서 M&A를 통해서 한 단계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들이고 네. 삼성전자는 그쪽보다는 뭐 M&A 얘기도 많겠지만은 우리가 기술력이 모자란 게 아니다. 기술력은 우리 충분히 되고 있는데 아직 뭐 좀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지금 이 파운드리 업체가 이제 4위권이 인텔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가장 중요한 파운드리 업체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이 미세공정 쪽입니다. 즉 계속 10나노에서 5나노, 이제 3나노까지 들어가는 미세공정을 강화시키면서 나오는 기술의 격차가 지금 5나노급 이하 그 위쪽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밖에 못합니다. 네. 나머지는 아마 이 글로벌 파운드리도 10나노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술 격차는 멀은 쪽에서 굳이 삼성전자가 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인텔의 인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는 원래 있던 회사고 원래 갖고 있던 파이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경쟁자가 뭐 인텔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이지 무언가 파이를 뺏기는 건 아니다라고 분석하신 그렇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왜 다른 나라들의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반도체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못 내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총수 부재 때문에 스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시계를 늦추고 있는 건가요?
네, 그거를 이제 지금 상황과 연결시키게 되면 괜히 총수가 그 부재 상태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시킬 수는 있겠는데 네. 물론 음으로 양으로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런 거대 기업에서 총수 부재를 가지고 크게 영향에 끼치지는 않았다라고. 온리 그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네. 그냥 아주 작은 일부분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한 17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후보지를 물색하는데 아직 또 어떤 확정지는 못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제 느낌상으로는 물론 이제 TSMC는 벌써 애리조나 쪽에 5나노 파운드리 공장 건설한다. 그래서 120억 달러 2024년 가동한다라고 벌써 치고 나가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좀 불안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게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스틴이냐 아니면 인근 또 약간 떨어진 공장이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삼성전자는 지금 기술력을 더 끌어올리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거기가 더 지금 고민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올라온 글을 저도 마침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사인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라고 했지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도 크지만 삼성전자가 워낙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온리 그것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8.15 뭐 특사 이야기도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무언가 투심에도 개선되는 뉴스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 역시도 그냥 단순히 이슈 몰이만 살짝 하고 말까요? 사인은 가서 받아도 됩니다. 직접 가서 받아도 되니까 위치에 따라서 뭐 그런 영향은 좀 덜한 것 같고요. 물론 네. 심리적이나 삼성전자가 이제 중요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어떤 결정을 즉시 못 내린다는 이런 부담감은 있겠죠. 네. 하지만 만약에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추스리고 또다시 이제 어떤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이런 변화를 기대하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모멘텀 없는 상황 쪽에서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혹시나 또 어떤 삼성전자의 재조명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아마 그거는 일회성 정도,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총수가 다시 우리가 어떻게 간다라고 하는 다시 비전을 또 보여줘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성과와 가치가 다시 재정립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은 약간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지난번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상승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횡보장을 뚫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이슈와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그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일까요? 혹은 이제 또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신제품 통해서 스마트폰 쪽에서의 또 재기를 노릴까요? 무엇이 될까요? 둘 다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그래도 잘 찍었네요. 네, 원고에 있으니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네.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비전을 보여줄 상황들은 네. 이번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본 실적 발표와 함께 아마 IR 관련된 쪽에 열기가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정체된 주가나 어떤 실적은 좋은데 왜 못 가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렇게 크게 어떤 부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전장용 자동차 DRAM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뭐 스마트폰이나 PC 뭐 이런 쪽으로 노트북 쪽으로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장용 관련된 반도체에 들어가는 DRAM도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높을 겁니다. 이쪽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가 있을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비메모리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미세 공정 쪽으로 들어가는데 5나노, 3나노로 5나노 이상급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기술을 씁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GAA라고 하는데 지금 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아주 쉽게만 말씀드리면은 어떤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좀 더 같이 돌면서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선단 기술입니다. 이쪽이 오히려 이쪽을 적용해서 양산시키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TSMC가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용화를 지금 타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나오게 됐을 때는 변화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하게 되면은 또 재조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이고 마지막으로는 폴더블이겠죠. 이쪽 지금 목표는 한 700만 대 정도 팔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뭐 300만 대가 아니라 700만 대면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긴 한데 만약에 제가 이게 8월 11일 날 이제 공식 발표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다음에 들고 나온다.
인기가 있을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 너무 제 이 드립을 안 받아주셔서 마치 매물벽 스타일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뭐 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 주가가 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럴 그러면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네, 아쉽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아쉬우니까 네.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항상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그냥 일단은 좀 보고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사서 나는 계속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살짝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실적 발표쯤까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아마 7만 6천 원대 정도는 강한 지지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부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8만 5천 원대는 또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변화를 좀 지켜보시되 일단 성과가 나오고 거기다가 회사 측에 또 강한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 두 가지가 확인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은 특히 해외 다른 기업 대비해서 삼성전자 수준 정도면 네. 비싼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슈퍼호황기라던 반도체에 대한 마지막 투자 전략으로 앞서 한미반도체도 실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니까 바로 쏘더라고요. 혹시 반도체 관련주에서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할 때 조금 더 실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솔브레인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 템플턴 자산운용이 신규로 5% 이상 매입했다고 신규 보고를 했습니다. 네. 템플턴 자산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 가치 투자 그리고 또 잘 안 팔기로 유명한 쪽이죠. 여기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솔브레인에 대한 가치를 다시 인정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원익QNC 여전히 실적 발표되면 박스권 상단부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월덱스도 마찬가지로 윌이 아니고 월입니다. 월덱스. 네, 이쪽도 이제 저점 확인했고 올해 대한 실적 기대감 높은 대표적인 소재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도 소재 무시하지 말자. 왜냐하면 메모리 업황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안는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만 소재가 있냐? 반도체도 소재가 있다. 이쪽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원익QNC, 월덱스까지 들어봤고요. 우리 매물벽처럼 오늘 단단했던 김민수 대표님 빨리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